지금 보살님께서 깔고 앉아 계신 그 아파트 청수 어쩌면 우리 가족의 무덤일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건축가들도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지금 한국의 아파트 구조는 마치 교도소나 양계장 닭장과 똑같다고 말입니다. 소통이 단절되고 숨쉴 구멍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40년 넘게 수많은 집터를 봐온 제 눈으로 보면 이건 단순히 답답한 정도가 아닙니다. 기운이 꽉 막힌 감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스스로 돈에 숨통을 조이고 있는 꼴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뼈 빠지게 돈을 벌어오면 뭐 합니까? 집터가 그 돈을 다 토해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서 이유 없이 가족끼리 얼굴만 보면 싸우시나요? 아니면 멀쩡하던 사람이 시름시름할 거나 잠을 자도 가위에 눌리고 개운하지가 않으신가요? 결정적으로 통장에 돈이 모일만 하면은 꼭 사고가 터져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내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청수 그리고 현관과 거실의 구조가 보살님의 지운과 상극이라서 그렇습니다. 특히 13층 그리고 꼭대기 청시는 분들 제발 제 말 흘려듣지 마세요. 뷰가 좋아서 로열, 층이라고 비싸게 주고 들어가셨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풍살, 즉 바람의 컬러를 맞는 자리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어온 돈도 바람 하고 다 날아갑니다. 남편이 자꾸 밖으로 나돌고 자식이 집에 정을 못 붙이는 이유가 다 땅의 기운을 못 받고 허공에 붕 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1층이나 2층 같은 저층은 안전할까요? 땅이랑 가까워서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땅 밑에 흐르는 차가운 수맥과 습기가 가장 먼저 치고 들어오는 곳이 바로 저층입니다.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집을 가보면 태반이 저층이거나 필로티 구조 위에 있는 2층이었습니다. 2016년 병원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집터의 기운이 안 그래도 뜨겁게 요동칩니다. 이런 시기에 청수까지 잘못 잡으면 삼재가 아닌데도 삼재보다 더 무서운 풍파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고 당장 이사갈 형편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한숨만 쉬고 계실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죽은 집터도 살려내는 비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작정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는 그 집이 복을 불러오는 명당인지 아니면은 쪽박차게 만드는 흉관지 딱 3번. 만에 구별하는 법부터 당장 이사를 못 가더라도 500원짜리 동전 하나와 소금 항아리로 죽은 기운을 살려내서 벼락부자가 되는 돈복 인공 호법까지 싹 다 일러드릴 겁니다. 지금 내 집문을 열 때마다 돈이 새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포살림 운명을 180도 바꿔놓을 겁니다. 영상 중간에 알려 드리는 비방은 돈 한 푼 안 들지만 효과는 천금 같은 비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고를 때 뭘 제일 먼저 보십니까? 남향인지 동향인지 햇빛 잘 되는지 아니면 한강이 보이는지 비율을 따지죠.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광고합니다. 바로 땅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 고도, 즉 청수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미세한 자석이 들어있어서 땅의 기운, 즉 지기를 받아야만 건강하고 재물도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땅에서 발을 떼고 허공에 붕 떠서 사는 구조입니다. 이게 풍수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먼저 저층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흔히 1층에서 3층 사이를 저층이라고 하지요. 어떤 분들은 땅이랑 가까우니까 땅 기운 많이 받아서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흙을 밟고 사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1층은 옛날 기와집의 1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도살림 머리 위로 수십 톤, 아니 수백 톤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짓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아파트 단지 바닥 밑에는 뭐가 흐릅니까? 각종 하수관, 오수관,
그리고 수맥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땅 밑에 습기, 즉 음습한 지운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음기라고 합니다. 음기가 강한 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집에 들어가면 한여름인데도 어딘가 모르게 서늘하고 눅눅한 기운이 감독입니다. 알레가 잘 안 마르는 건 기본이고요. 이런 집에 오래 살면은 사람의 성격이 점점 침울해집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무기력해져서밖에 나가서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방구석으로만 파고들게 됩니다. 재물은 양기, 즉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운을 따라다니는데 집안에 음가 가득 차 있으면 들어오던 돈복도 뒤걸음질 칩니다. 특히 필로티, 구조라고 해서 1층을 비워두고 2층부터 시작하는 아파트들 있죠. 그 밑이 텅 비어 있습니다. 바닥이 허하다는 소리입니다. 기운이 모이지 않고 밑으로 새어나가는 구조라. 이런 집에 사시는 분들은 남모를 속병이나 관절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병은 비로 돈다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높이 올라가면 해결될까요? 요즘 건설사들이 로열층이라고 부르면서 비싸게 파는 고층들, 특히 20층 넘어가는 초고층 아파트들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땅에 기운이 아니라 하늘이 살기를 조심해야 하는 곳입니다. 건축가들은 고층이 뷰가 좋고 채광이 좋아서 비싸다고 말하지만 풍수가의 눈으로 보면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새가 날아다니는 길입니다. 아니 사실 새들도 그 높이에는 둥지를 안 만듭니다. 너무 높아서 어지럽거든요. 고층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직이, 즉 땅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자기장은 보통 5층에서 7층 높이 정도까지가 한계입니다. 10층이 넘어가고 20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땅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오로지 바람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이거 풍수에서는 풍살, 즉 바람의 칼날을 맞는다고 표현합니다. 바람이 셉니다. 창문을 닫아놔도 건물 자체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우리 몸은 못 느껴도 우리 뇌와 세포는 그 흔들림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고층에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붕 떠 있는 기운 때문에 마음이 안착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묵직한 성질이 있어서 고여야 불어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바닥이 단단하고 바람이 없어야 하는데 고층은 바람이 너무 세서 물이 고일 틈이 없이 다 증발해 버리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강남의 초고층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인생 같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서 허져 있습니다. 남편은 밖으로만 돌고 자식들은 유학 가서 안 돌아오고 넓은 집에 혼자 덩그릇이 남아서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이게 바로 풍사를 맞아서 가족의 정이 흩어지는 현상입니다. 가족이 흩어지는데 돈이 모이겠습니까? 있는 돈도 외로움 달래라. 다 쓰거나 사기당해서 날리는 경우가 부짓기수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살라는 말이냐 물으시겠죠? 풍수진리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층수, 돈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황금 구간은 바로 나무가 자라는 높이까지입니다. 보통 5층에서 7층 사이를 말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조경수들, 소나무나 느티나무의 키를 한번 보세요. 딱 그 높이까지가 땅의 기운이 밀어올려주는 생명의 한계선입니다. 이 높이에서는 창문을 열면 나무잎이 보이고 흙냄새가 올라옵니다. 땅에 기운도 적당히 받고 바람도 나무가 막아줘서 온화합니다. 새들이 둥지를 트는 높이가 딱이 정도입니다.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여기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라는 걸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층수를 마음대로 골라서 갈 수가 있습니까? 이미 15층에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1층에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제 이야기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우리 집이 흉당이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싶어서 겁이 나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죽은 집도 살려내는 비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풍수는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드는 학문입니다. 저층의 삶에는 습기를 잡는 비방을 쓰면 되고, 고층의 삶에는 바람을 재우는 비방을 쓰면 됩니다. 그 방법은 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청수 중에서도 유독 기운이 요동치고 조심해야 하는 위험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기운이 끊어지면서 하늘의 기운과 충돌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집집이하시는 그 숫자 13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구간에 사시는 분들은 돈이 들어오다가도 맥없이 끊기거나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소름 돋는 풍수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보살님, 대청수가 혹시 두 자리 숫자라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좋은 거 세우셔야 합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2016년 보살님의 곡강 크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자, 앞서 저층의 습기와 고층의 풍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이 두 가지보다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마의 구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13층입니다. 많은 보살님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스님, 서양에서는 13일에 금요일이라고 해서 재수 없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13층이 안 좋은 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서양 귀신 눈치 봅니까? 풍수진리는 철저한 통계학이자 자연과학입니다. 서양의 미신 따위와는 결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13층 그리고 그 위아래인 10층에서 15층 사이를 왜 죽음의 경계선이라고 부르는지 아주 섬뜩하고도 명확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땅의 기운인 지기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늘의 기운인 천기가 시작되는 지점, 바로 그 사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땅에서 떠서 하늘로 올라갈 때 가장 많이 흔들리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구름을 뚫고 지나가는 그 경계선입니다. 대유권이라고 하죠. 기가 불안정해서 기체가 덜 흥거립니다.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안정적인 기운이 힘을 잃고 사라지는데 하늘의 거친 바람, 기운이 치고 들어오면서 두 기운이 충돌하는 거, 거기가 바로 10층에서 15층 사이, 특히 그 중심인 13층 높이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곳을 혼돈의 허리라고 부릅니다. 사람으로 치면 허리춤입니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가장 다치기 쉬운 곳이죠. 이 높이에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삶이 롤러코스터입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나쁠 때는 바닥 모르고 추락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특히 돈복이 그렇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기운이 서로 부딪혀서 요동을 치니까 재물이란 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들어왔다가 아이고 어지러워하면서 뒷문으로 도망가는 형국입니다. 상합하시는 사장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10층에서 15층 사이에 사는데 최근 들어 거래처가 이유 없이 끊기거나 다 된 계약이 막판에 엎어지는 일이 잦다. 이건 백발백중. 집터의 기운이 불안정해서 사장님의 기운까지 흔들어 놓은 탓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은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어중간 공간이라 사람의 내면이 부흥 뜹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가 제일 많은 청수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려고 누워도 땅이 나를 안아주는 포근한 느낌이 없고 마치 무리했던 기름처럼 헛는 느낌을 받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니 꿈자리가 사납고 자고 일어나도 어깨가 짓눌린 듯 피곤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스님, 저는 4층이 더 무서워요. 죽을 사자라서 기분 나빠요. 참으로 답답한 소리입니다. 이 숫자 4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오히려 풍수적으로 4층은
나무 높이와 비슷해서 땅의 기운을 아주 안정적으로 받는 명당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을 사자가 아니라 넉사자로 보면은 그만입니다. 하지만 13이라는 숫자는 다릅니다. 동양 철학에서 이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1년은 달이고 띠도 12개죠. 한 바퀴를 다 돌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3은 뭡니까? 그 완성을 깨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넘어가는 첫 번째 숫자입니다. 기존의 질서가 깨지는 수입니다. 그래서 13층에 살면 멀쩡하던 부부가 갑자기 이용도장을 찍거나 착하던 자식이 사춘기를 아주 혹독하게 겪으면서 엇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이게 서양의 콧방귀, 미신 때문이 아니라 숫자가 가진 에너지의 파동, 그리고 그 높이가 가진 기운의 충돌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 지은 아파트들 말고 예전에 지은 15층짜리 아파트에 13층은 더 흉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거의 꼭대기 바로 밑이라서 옥상에서 내려오는 태양의 열기와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위치인데 영적으로도 기운이 섞이는 자리네.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아주 비싼 아파트 13층으로 이사간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문직이고 아내도 교사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이었죠. 그런데 이사간 지 딱 6달 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인이 울면서 그럽니다. 예수님,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남편이 밤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멍하니 밖을 쳐다봐요. 눈빛이 꼭 홀린 사람 같아요. 가서 보니 거실 창문이 앞동과 앞동 사이로 뻥 뚫린 바람길, 즉 풍살이 지나가는 자리에 13층에 딱 걸려 있었습니다. 그 집은 13층인데다가 바람의 칼날까지 정면으로 맞고 있었던 겁니다. 땅의 기운은 없고 바람 소리만 밍밍거리니 사람의 혼이 쏙 빠져나가는 귀문, 즉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 열려 버린 겁니다. 제가 당장 이사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끼고 산 집이라 당장 못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처방을 해줬습니다. 거실 장문에 굵은 소금 항아리를 두고 베란다에는 흙을 채운 화분을 일렬로 세워라. 인위적으로 땅의 기운을 만들어주고 바람을 막는 비법을 쓴 겁니다. 그러고 나서야 남편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보살님, 지금 혹시 10층에서 15층 사이에 사십니까? 아니면 내 집이 딱 13층입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십시오. 청수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풍파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라는 건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험한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꽉 잡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층과 기운이 요동치는 구간이라면 집안의 인테리어를 차분하고 무겁게 눌러줘야 합니다. 가구 배치를 함부로 바꾸지 말고 색깔도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흙의 색깔인 황토색이나 베이지색 계열을 써서 기운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13층에 살면서 집안을 온통 하얗게 하고 유리나 새로 된 차가운 가구를 들이는 겁니다. 이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안 그래도 붕 떠있는 기운을 더 차갑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가족 간의 불화를 부채질하는 꼴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아파트의 로열층은 부동산업자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기운이 닿는 후 5층에서 7층이 진짜 로열층이고 10층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기운의 전쟁터입니다. 특히 13층 정도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흔들리는 비행기 속에 살고 있구나 하고 자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수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청수는 수직적인 위치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마주하는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건축가들도 혀를 내두르고 무당들도 보자마자 도망친다는 최악의 아파트 구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층에 살아도 이 구조에
걸리면은 들어온 복이 미끄럼틀 타고 쭉 빠져나갑니다. 다음으로 그 소름 돋는 내부 구조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땅과 하늘의 기운이 충돌나는 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운조에 가장 좋다는 5층에서 7층, 로열층에 산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무조건 부자가 될까요? 아닙니다. 청수가 아무리 좋아도 그 집의 내부 구조가 엉망이라면 들어온 복은 그 즉시 하수구로 빠져나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들도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그분들은 건축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살기 나쁜 구조라고 했지만 풍수가인 저는 볼 때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길을 말리고 재물의 길을 말리는 그야말로 흉가 중의 흉가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경고할 구조는 바로 소통이 단절된 벽식 구조입니다. 요즘 아파트들 대부분이 기둥 없이 벽으로만 하중을 버티는 벽식으로 지어집니다. 건축가들은 이걸 두고 방과 방 사이가 막혀서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된다고 비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더 무시무시합니다. 벽이 많다는 건 기운이 흐르는 통로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 몸으로 치면 동맥경화가 온 겁니다.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살지요. 집에는 기운, 즉 기가 돌아야 하는데 꽉 막힌 콘크리트 벽들이 사방을 가로막고 있으니 현관으로 들어온 조음과 안방까지 닿지를 못합니다. 거실에서 맴돌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이런 집, 특징이 가족끼리 대화가 없습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안 나옵니다. 방문을 닫는 게 아니라 운에 문을 닫는 겁니다. 하지만 벽식, 구조보다 100배는 더 위험하고 당장 이사를 고려해야 할 최악의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턴 현관문을 지금 머릿속으로 열어보세요. 신발을 벗고 중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정면에 무엇이 보입니까? 혹시 거실 창문이 일직선으로 정면으로 뻥 뚫려서 보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관통살이라고 부릅니다. 꿰뚫을 간에 통할 통로를 씁니다. 말 그대로 살기가 집을 관통해서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현관은 사람으로 치면 입입니다.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곳이죠. 재물운과 건강운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 바로 맞은편에 출구인 창문이 뻥 뚫려 있다. 이건 밥을 먹자마자 바로 뒤로 배설해버린 꼴입니다. 영양분이 몸에 흡수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런 관통살, 구조에 사는 분들은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뼈 빠지게 봅니다. 그런데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카드, 갑시다, 대출이자다, 병원비다 해서 순식간에 로우아웃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딱히 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로 또 1등 당첨되신 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수십억을 손에 쥐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딱 3년 만에 빈털털리가 돼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살던 집이 바로 강남의 아주 고급스러운 한상형 아파트였는데 현관에서 거실, 베란다까지 막힘없이 바람길이 뚫려 있는 전형적인 관통살 구조였습니다. 그 엄청난 로또의 횡재수도 이 구조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바람처럼 들어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현관 열자마자 거실, 창밖 풍경이 시원하게 보인다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시원한 풍경, 뒤로 내 노후 자금이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것은 바로 발코니 확장입니다. 요즘 아파트들 넓게 쓴다고 베란다 확장한 한 집이 거의 없죠. 건설사들도 아예 처음부터 확장을 권장합니다. 건축가들은 이걸 두고 완충 공간이 없어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고 합니다. 풍수적으로는 어떨까요? 이것은 집이 옷을 벗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코니는 외부에 거친 기운, 나쁜 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번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피부이자
옷입니다. 근데 이걸 다 터버리고 거실을 넓혔다. 이것은 맨살로 비바람을 맞는 격입니다. 특히 저층에 사시는 분들이 발코니 확장을 하면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그 소음 먼지,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탁, 기운이 거실 소파까지 다이렉트로 꽂힙니다. 고층은 더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풍살, 즉 바람의 칼날이 완충지대 없이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목을 치는 형국입니다. 상호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유 없이 신경이 예민하고 가족들이 자주 다투는 집이 많습니다. 그게 다 벌러지지 않은 날카로운 기운이 집안을 휘젓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넓게 살려다가 명주를 줄이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주방에 가스레인지나 인덕션불이 보이는 구조, 이것도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현관은 물의 기운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반면에 주방의 불은 학입니다. 물과 불이 마주보고 있다. 상극입니다. 들어오는 재물을 불이 다 태워버리는 형상입니다. 이런 구조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화병이 많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에 열이 오릅니다. 돈 때문에 속썩을 일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유행하는 타워형 아파트 구조 있죠? 겉에서 보면은 번쩍번쩍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실내 구조를 보면은 찌그러진 삼각형이나 오각형 모양인 방들이 나옵니다. 반듯한 사각형이 아니라 어딘가 못하고 꺾인 구조 말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기피하는 것이 바로 모서리입니다. 뾰족한 각이 진 곳에서는 살기가 나옵니다. 방 모양이 반듯하지 않고 찌그러져 있으면은 그 방에 사는 사람의 성격도 못하게 변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 방이 삼각형이나 사다리꼴 모양이다. 아이가 집중을 못하고 밖으로 돕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악의 구조사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째, 기운이 막힌 벽시 구조. 둘째, 현관과 창문이 마주보는 관통살 구조. 셋째, 보온막을 없애 버린 발코니 확장형. 넷째, 천간에서 불이 보이는 주방 구조. 혹시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댁은 단순히 불편한 집이 아니라 2026년 들어올 대운마저 걷어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슴이 답답하시죠? 이사를 가고 싶어도 요즘 집값이 어디? 보통입니까? 대출금리는 또 얼마나 비쌉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갈 수 있는 분들은 극소수일 겁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냥 이대로 가난하게 살다가 가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풍수에는 비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보가 무엇이냐?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드러내서 흉지를 명당으로 바꾸는 비법을 말합니다. 아무리 13층에 살고 아무리 관통살 구조에 살아도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방만 제대로 실천하면 새는 동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쁜 기운을 이용해서 재물운을 정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돈 1,000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다시 하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장 다이소 가서 이 영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들, 그리고 우리 주머니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 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26년 병원년의 불기운을 다스리고 보살림을 돈이 쌓이는 금고로 만들어줄 특급 기방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메모지 준비하시고 눈 크게 뜨고 집중하십시오. 이 몇 분이 보살림의 3년을 좌우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사님, 우리 집은 13층이고 관통살 구조인데 당장 이사를 못 갑니다. 그럼 저는 이대로 망해야 합니까? 아니면 스님 말대로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누굽니까? 추워가는 집터에 산소 호흡기를 달아서라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풍수에는 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가 세면 눌러주고 터가 허하면 채워주는 처방전을 말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3가지 비방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보살님 때 흉한 기운은 막아내고 2016년 병오년의 붉은 대운은 꽉 잡을 수 있습니다. 돈 주는 거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집안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 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비방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창문이 뻥 뚫려 보이는 관통살 구조, 그리고 현관에서 주방문이 바로 보이는 삼각 구조를 가진 집들을 위한 처방입니다. 이런 집은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게 문제라고 했죠. 그렇다고 현관 앞에 가을 세우자니 집이 좁아 보이고 답답할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기, 즉 관엽식물입니다. 식물은 풍수적으로 천연 공기 청정기이자 나쁜 기운을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그런데 아무 식물이나 두면 안 됩니다. 잎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식물은 오히려 살기를 내뿜습니다. 이 잎이 넓고 둥글둥글한 식물, 예를 들어 고무나무나 금전수, 녹보수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이 식물을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입니다. 바로 현관과 거실, 창문 사이, 그 일직선상에 두는 겁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 창문이 훤히 보이는 그 시선을 식물이 한번 딱 가려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 밖에서 들어온 기운이 곧장 창문으로 빠져나가려다가 식물의 생명력에 부딪혀서 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걸어 주는 거죠. 기운이 식물 주변을 휘감아 돌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 즉 체류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사이에 좋은 기운이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지는 겁니다. 사람 키만 한 식물이면 제일 좋고 정 안 되면은 무릎 높이 이상의 화분을 두십시오. 이것 하나만으로도 돈이 줄줄 새는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방입니다. 13층이나 고층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발코니를 확장해서 완충지대가 없는 집들을 위한 처방입니다. 이런 집의 문제는 땅의 기운, 지가 부족하고 바람의 기운, 풍살이 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위적으로 지안에 땅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거실 바닥에 러거나 매트를 가십시오. 그런데 아무 색깔이나 깔면 안 됩니다. 땅을 상징하는 색깔, 즉 황토색이나 노란색, 베이지색 계열의 두툼한 러그를 그실 한복판에 까는 겁니다. 차가운 마루, 바닥은 바람의 성질을 띠지만 두툼한 천은 흙의 성질을 모니다. 시각적으로도 따뜻하고 실제로 발에 닿는 촉감이 포근해야 붕 떠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혀줍니다. 특히 소파 앞에 가는 러그는 가족들이 모이는 곳에 기운을 잡아주는 단 역할을 합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자꾸 밖으로 나돌던 가족들이 신기하게도 러그를 깐 뒤부터 거실에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감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흙의 기운을 보충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거실 창가 쪽에 굵은 소금 항아리를 하나 두십시오. 소금은 바다의 정수이자 가장 강력한 양기를 품은 결정체입니다.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풍살놀이, 소금 항아리가 1차적으로 막아내는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방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이자 2016년 병오년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특급 비밀입니다. 바로 500원 동전 비방입니다. 왜 하필 500원이냐? 그리고 왜 2016년에 이걸 해야 하느냐? 잘 들으세요. 201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아주 강력한 불의 기운 학입니다. 불은 새를 녹입니다. 돈은 세금자를 쓰죠. 즉 불의 해는 돈이 녹아내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불 기운을 조절하고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과 쇠 사이를 연결해주는 흙의 기운, 토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생토 토생금, 불이 흙을 낳고 흙이 새를 낳는 상생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중립물은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작은 밥그릇이나 항아리 하나,
그리고 쌀,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 12개입니다. 항아리는 흙구로 구워 만들었으니 토의 기운입니다. 쌀은 땅에서 자한 곡식이니 역시 토의 기운이자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500원 동전에는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학은 장수와 고귀함을 상징하는 영물이고 동전 자체는 새의 기운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항아리에 쌀을 1분의 정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쌀 위에 500원짜리 동전 12개를 꽂는 겁니다. 그냥 눕혀놓는 게 아니라 쌀에 박아서 세우는 겁니다. 마치 안테나를 세우듯이 말입니다. 왜? 12개냐? 1년 12달 내내 재물을 받겠다는 뜻이고 지신 모든 끼의 기운을 다스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항아리를 어디에 두느냐? 주방이나 현관 신발장 안 보이지 않는 곳 구석에 두십시오.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병원년의 뜨거운 불기운이 항아리와 쌀이라는 흙을 만나서 부드럽게 변하고 그 기운이 다시 동전이라는 새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즉 불이 돈을 녹이는 게 아니라 불이 돈을 단단하게 단련해 주는 형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재를 횡재로 바꾸고 흉가를 명당으로 바꾸는 풍수의 연금술입니다. 보살님, 집이 13층에도 좋고 관통살이어도 좋습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순간 보살님 댁은 이미 돈을 불러 모으는 강력한 자석이 된 겁니다. 2016년 입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내용을 보신 오늘 당장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입춘날 아침에 기도를 올리는 마음으로 동전을 꽂으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이 비방을 실천한 집과 안 한 집의 1년 뒤통장 잔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것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아파트 청구죠. 그리고 비방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풍수를 알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보살님이 사는 그곳이 어디든 마음먹기에 따라 그리고 작은 정상에 따라 얼마든지 황금을 낳는 명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으세요. 2016년 대박 딱 2글자만 적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사는 청수도 적어주세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그 청수에 맺힌 나쁜 살은 걷어내고 대운의 기운을 불어넣는 추원을 직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살님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채입니다. 그 복채 받아서 더 좋은 기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불하십시오.